안녕하세요. 오돌오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4년 일본 치바현 모바라시.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했던 겨울밤. 두 명의 여고생이 새벽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새벽, 불청객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날의 사건으로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던 화목한 가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오리는 17살의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평범하다고만은 표현할 수 없었죠.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던 강한 소녀였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되어 교재비를 면제받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었죠. 또한 그녀는 친구들과도 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카오리를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입모아 말하곤 했죠. 특히 할머니를 무척 따르던 카오리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죠. 중학생 때부터 교제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22일, 평소에는 좀처럼 밤늦게 외출을 하지 않던 카오리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그날,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2004년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 일본 치바현 모바라시의 고요한 거리. 두 명의 여고생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17살의 고등학교 2학년생 타카나카 카오리였죠. 카오리는 졸업식을 앞두고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노래방에 갔습니다. 평소 바쁜 일상과는 달리 이날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풀었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우리 이렇게 늦게까지 논 적 거의 없잖아. 카오리가 친구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간 듯 했죠. 그들은 곧 다가올 일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해방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카오리가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던 그 순간, 모바라역 근처 좁은 골목길에서 흰색 차량이 조용히 따라오다 그들 곁에 소리 없이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차량처럼 보였지만 차문이 열리며 5명의 남성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아무 말 없이 두 소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들 때문에 카오리와 친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다가오던 남자들 중 한 명이 친구가 들고 있던 파우치를 거칠게 빼앗았고 다른 한 명은 카오리의 입을 막아 그녀가 소리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두 소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들 주위를 둘러쌌죠. 친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젖먹던 힘을 다해 발버둥쳤고 정말 운이 좋게도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 있었죠. 하지만 카오리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은 카오리를 강제로 끌고 가 차에 태운 뒤 외딴 도로로 벤을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차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5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 힘으로 혼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 시간 도망친 친구는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5명 정도의 남자들이 친구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카오리를 납치한 이들은 어두운 도로를 달려 치바현 외곽의 외진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이곳은 이들에게 범행을 감추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죠. 차량이 멈추자
남자들은 차문을 열고 카오리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려 했지만 5명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칠 방법이 없었죠. 터널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카오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애원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임신 중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며 호소했지만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잔혹한 행위는 멈추지 않았죠. 그들의 행동은 참으로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벌칙이라는 명목으로 카오리의 신체를 만지고 그녀가 신고 있던 부츠를 그녀의 몸에 삽입하며 카오리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끔찍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중 신메이 카츠노부라는 남성은 심지어 직접 나서서 성폭행을 주도하기도 하였죠. 범행이 끝난 후 일행 중 한 명이 카오리의 얼굴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듯한 그녀의 얼굴. 그는 곧 그녀가 자신의 중학교 동창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죠. 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긴장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얼굴을 모두 봤잖아. 이대로 살려두면 경찰에 신고하겠지. 그냥 죽이는 게 낫겠어. 그는 범죄가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카오리를 죽이자고 제안하였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일행은 그녀를 다시 차에 태우고 더 외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한때 호텔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심령 스팟으로 잘 알려진 호텔 카츠교였습니다. 호텔 카츠교. 한때 번성했던 호텔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버려져 폐허가 된 곳이었죠. 호텔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숙박객들이 잇따라 자살하거나 한 커플의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며 전부터 이상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이토 일행은 이 음산한 장소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던 거죠. 그들은 납치한 카오리를 끌고 호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그녀를 방 한가운데 두고 근처에서 발견한 전기 코드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카오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모든 힘을 쥐어짜 코드와 목 사이에 손가락을 밀어넣으며 끝까지 저항했고 결국 전기 코드를 끊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카오리는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끊어진 전기 코드로 다시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카오리의 몸부림은 점차 약해져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움직임이 완전히 멈췄죠. 그들은 호텔 내에 방치되어 있던 오래된 냉장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넣기 쉽도록 그녀의 몸을 무릎을 끌어안은 자세로 만들어 냉장고 안에 억지로 밀어넣었죠. 그들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채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카오리를 납치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5명의 남성들은 누구였을까요? 카오리가 사라진 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의 진상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토 요시히토가 이끄는 그룹, 칼라갱이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죠. 이들은 치바현 모바라 지역에서 악명을 떨치던 불량배 집단으로 다양한 색의 도구와 장비로 자신들의 소속을 표시하며 활동하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들은 새로운 표적을 노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리더는 당시 20살이던 사이토 요시히토로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그는 폭력단 두목인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점차 범죄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신메이 카츠노부.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사이토와 함께 강도치상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었지만 가석방 이후에도 다양한 범죄 사건에 연루되며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04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피해자의 성폭력을 주도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되었죠. 또 다른 공범 중 한 명은 당시 18세로 배관공으로 일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사이토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며 어린 나이에 소년원까지 갔다 왔지만 이후에도 비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이번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다른 2명은 각각 16세로 사이토의 친동생과 그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오리가 사라진 밤부터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며 의심스러운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로부터 그들이 탄 차량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사건 전후 사이토 일행이 호텔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증언도 확보하였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사이토 일행의 행방을 좁혀갔습니다. 12월 23일 오전, 경찰은 그의 일행이 머물고 있던 숙소를 덮쳤고 사이토를 포함한 총 4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신메이 카츠노부는 현장에 없었으며 이미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도주 중이었죠. 또한 호텔 내부를 수색하던 경찰은 낡은 냉장고 안에서 카오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마지막 남은 신메이 카츠노부 또한 일주일 후 사이타마현의 친구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이토 일당을 기소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했지만 그들은 웃고 농담하며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결국 사이토 일당 전원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사이토 일행들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포된 이들 중 18세였던 배관공 소년은 2005년 10월 14일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판결을 기다리던 중이었는데요. 자살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터넷상에서는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리더였던 사이토 요시히토와 신메이 카츠노부는 2005년 11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멤버였기에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16세 소년 2명은 각각 14년과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지만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죠. 이들의 범죄는 한 소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녀의 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적 처벌은 내려졌지만 피해자 가족에게는 그 어떤 판결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돌오돌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사건과 섬뜩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겠습니다.